구독 부탁드립니다. 제가 내년 목표 10만 꼭 할 거예요. 10년 했습니다. 10만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자, 다음은 헝거게임 노래하는 새와 뱀의 발라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프랜차이즈고요. 제가 헝거게임 2편까지만 봤더라고요. 그래서 개봉 전날에 4편을 다 보고 왔습니다. 혹시나 여러분들한테 설명할 때 틀릴까봐 봐야겠다 해서 제가 그 전날에 바로 파네이 불꽃, 캐칭파이어, 모킹제이, 더 파이널을 다 봤습니다. 그리고 노래하는 새와 뱀의 발라드를 봤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본 영화가 10편이 넘어요. 졸라 힘들었습니다.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헝거게임 노래하는 새와 뱀의 발라드는 파네이 불꽃 프리퀄, 그러니까 헝거게임 기존 실사 시리즈의 프리퀄 영화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것도 뭐 1, 2년이 아니라 뭐 60년 정도를 거슬러 오른 그런 영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간단하게 줄거리 소개해드리자면 파네미 불꽃, 캐칭파이어, 모킹제이, 더 파이널에 나오는 대통령이 있습니다. 스노우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스노우 대통령이 과거에는 어땠는지, 과거에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는지, 이런 사상을 얻게 되었는지를 얘기해주는 영화가 바로 이 헝거게임 노래하는 새와 뱀의 발라드입니다. 이 주인공이 스노우 대통령이에요. 스노우의 젊은 시절을 그리고 있죠. 처음에는 거의 그렇습니다. 이제 헝거게임 파네미 불꽃에 보면은 헝거게임을 어떻게 발탁하고, 어떻게 이동해서, 어떻게 훈련을 하게 되고, 어떤 방식으로 방송에 나오며, 어떤 식으로 게임이 진행되고, 그 게임 우승자가 누군지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그게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제10회 헝거게임이 펼쳐지고, 그때 멘티로서 출전을 하게 되는데, 이제 직접적으로 참가한 건 아니고요. 이제 밖에서 매니저, 그러니까 설명해주는 사람으로 나오게 되고, 그때 겪은 일로 인해서 어떤 식으로 이 사람이 변해가는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제10회 헝거게임이 발탁되는 과정, 어떻게 방송에 나오며 어떻게 게임이 진행되는지에 대해서도 다 나옵니다. 근데 이게 아무래도 시대적으로 변화가 있다 보니까 이 파네미 불꽃에서는 뭐 최신 버전이라고 한다면 옛날에 뭐 FM 2023이 나왔는데 FM 05 때는 어땠는지, 그때의 어떤 시절의 낡은 방식의 헝거게임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관객들을 그런 부분에서 좀 재미를 느끼게 해주는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그거부터 말씀드릴게요. 재밌었냐 재미없었냐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좀 별로였어요. 재밌다는 분도 많은 걸 아는데 저는 그렇게 흥미가 안 끌리더라고요.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고, 제가 헝거게임 1, 2를 옛날에 봤어요. 근데 기억이 잘 안 났어. 그래서 다시 보게 된 거죠. 다시 보면서 제가 좀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헝거게임이라는 작품 자체가 저는 배틀로얄의 어떤 후속작, 배틀로얄의 영향을 받은 작품이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영화 헝거게임 시리즈를 전체적으로 다 보니까 이건 미디어에 관련된 영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배틀로얄의 요소가 있지만 그 배틀로얄의 요소를 빌려왔을 뿐, 사실 이야기하고 있는 건 독재 정치가 어떻게 시작하는가, 일단은 미디어를 장악하고 미디어 조작을 하고 미디어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많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헝거게임 3편에서의 그 한 줄평이 어떻냐면은, 제가 지금 적어놓은 거 아직 안 올렸는데, 미친 방송온 놈들이 다 그렇지 뭐, 이거거든요. 한 줄평이. 그러니까 그럴 만큼 이 캐니스 에버딘을 통해서 적이든 악이든 선이든 다 그 홍보 형태로 계속 진행되는 걸 보면서 미디어라는 게 정말 전쟁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는구나, 막 이런 걸 막 느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헝거게임이 배틀로얄보다는 미디어 쪽으로 치우친 영화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 그리고 이번에 영화를 보러 가게 된 겁니다. 제가 일단 헝거게임 이번 작품을 보면서 아쉬웠던 점은, 헝거게임은 미디어에 관련된 영화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 영화는 뭐 미디어 관련된 부분들이 있긴 있지만 그 주제의식이 많이 같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헝거게임 1, 2, 3, 4편과 이번 노래하는 새와 뱀의 발라드는 완전 다른 이야기였다. 그러니까는 주제를 같이 하고 있지 않다라는 측면에서 좀 실망스러웠던 것 같아요. 첫 번째로 배틀로얄의 그 소재만 잘 가져왔지 주제의식을 잘 드러냈나? 잘 모르겠어요. 두 번째, 왜 스노우 대통령이어야만 했나? 왜 이번 주인공이 스노우여야만 했나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생각하는 헝거게임은 아까 말씀드렸던 캐니스 에버딘이잖아요. 제니퍼 로렌스가 이꼬르 헝거게임이란 말이에요. 헝거게임 이꼬르 제니퍼 로렌스란 말이죠. 헝거게임은 그만큼 그 캐니스 에버딘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아이콘으로 자리 잡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빼고 새로운 주인공을 넣었는데 이 새로운 주인공이 스노우야. 이게 사람들이 관심이 있을까? 나는 관심이 없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나는 관심이 없었어. 굳이 스노우 대통령, 그래, 스노우 대통령이 나오는 건 또 좋아. 근데 이게 드라마도 아니고 단편도 아니고 장편 영화로 이렇게 소비돼야 될 소재인가? 도대체 또 뭘 하려고 하는 거지? 소재에서부터 좀 끌리지 않았다. 만약에 뭐 이후에 캐니스라든지 뭐 이전에 캐니스를 다뤘으면 모르겠는데 이건 좀 흥미도가 많이 떨어지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세 번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편 보는 거 네 편 보는 거 정말 힘들었거든요. 근데 대중분들은 안 보셨던 분들은 더욱 장벽이 높다. 여러 부분에서 좀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뽑히고 이 여자가 행동하는 뭐 인사를 한다거나 그리고 노래를 부르거나 뭐 당당한 모습을 보여준다거나 그런 부분에서 제니퍼 로렌스, 그러니까 캐니스가 떠오르죠. 그런 부분에서 대통령이 이런 부분에 관심이 끌렸던 이유가 그런 부분이었구나라는 건 알겠는데, 그쵸, 캐니스 없는 캐니스 팀. 이 헝거 게임이 아까 누구 말씀해 주셨는데 원래 막 광활한 곳에서 뭔가 생존 게임 같은 느낌으로 나왔잖아요. 생존 게임과 배틀로얄이 섞여진 그런 느낌으로 헝거 게임이 진행됐는데 이번 영화는 정말 체육관 안에서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작아. 무대가 작다 보니까 우리가 기대했던 생존 게임, 우리가 기대했던 이야기 이런 것들을 완전히 충족시켜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고 예상했던 대통령이 나왔으니까 대통령이면은 어떤 내용이 더 있었겠구나. 그게 뭔가 더 있어야 되고 헝거 게임이 과거로 나왔을 거면은 그 과거에서는 그 낡은 기술로 어떻게 이런 헝거 게임을 만들었을까 이렇게 막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게 처음부터 막 체육관이 무너지고 그 무너진 체육관에서 막 뭐 맨몸으로 싸우고 막 이래 보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부분들이 하나도 안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헝거 게임 하면서부터 흥미를 잃어가지고 거의 뭐 졸다시피 했어요. 혼이 나간 상태로. 그래서 왜? 뭐 하는 건데? 나한테 뭘 보여줄 건데? 아무것도 나한테 보여주지 못했어. 제작비 절감? 그건 모르겠어요. 만약에 과거로 갔다고 하면은 실제 밀림에다가 원래는 돔구장 같은 데서 했잖아요. 그냥 완전 밀림에다가 풀어놓고 막 지들끼리 싸우다가 막 룰도 지키지 않고 뭐 여러 가지 뭐 변수가 일어나고 그런 것들을 이제 막기 위해서 나중에는 이런 식으로 고안했다. 이런 걸로 보였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체육관에 아무것도 없어. 뭐 숲도 없고 나무도 없고 뭐 물도 없고 할 수 있는 어떤 변수들이 작용을 하지 않다 보니까 재미가 많이 떨어져요. 그리고 특히나 주인공은 또 갑자기 숨어버리잖아. 그리고 또 하나 있다. 이게 노래하는 새와 뱀의 발라드. 그러니까는 이게 노래하는 새는 이 여자 주인공을 말하는 거고 뱀은 이 남자 주인공을 말하는 거고 이 두 사람의 관계를 발라드라고 하는 건데 이 여자가 중간중간에 노래를 부른단 말이에요. 근데 그 노래가 좋아. 되게 잘 부르고 노래도 좋고 만약에 앨범이 나온다면은 한번 들어볼 용의가 있는 그 정도의 어떤 퀄리티가 있는 노래였단 말이죠. 근데 영화의 흐름을 탁탁 끊어먹어요. 탁탁. 왜냐면 분위기하고 잘 안 어울리거든. 뮤지컬 영화도 아닌데 영화가 쭉 가다가 노래를 갑자기 불러. 그럼 갑자기 텐션이 뚝 떨어져. 왜냐면 노래를 봐야 되니까 뮤직비디오 감상하듯이 그냥 쭉 봐. 나 다시 텐션 올려. 쭉 다시 이야기가 지는데 노래가 나오기 시작해. 그럼 또 텐션이 딱 또 줄어. 갑자기 흐름이 계속 끊기는 거야. 근데 노래가 한 4곡 정도였나? 5곡 정도였나? 막 그 정도로 부른단 말이에요. 그 영화도 엄청 길어. 몇 분이야? 157분이야. 더럽게 그 정도의 얘기 사이즈가 아니거든요, 이게. 근데 막 흐름도 끊어먹는데 노래도 길고 막 거의 1절, 2절 다 해버리니까 와, 이거는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장르도 뮤지컬 장르라고 돼 있는 것도 아니잖아. 뭐 외국에서는 뮤지컬 장르라고 돼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뮤지컬 장르라고 생각하고 보지 않았단 말이야. 그리고 헝거 게임이 뮤지컬 장르였으면 안 되지. 근데 계속 노래를 부른단 말이야. 난 그게 마이너스의 요소라고 생각했어요.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에서 여주셨잖아요. 맞다. 어디서 봤나 했더니만 그렇구나. 나 이 사람 나오는 거 왜 이렇게 재미없게 보지? 이상하네. 배틀로얄이 뮤지컬. 예, 맞아요. 배틀로얄과 뮤지컬. 그리고 그 뒤엔 이야기. 그러니까 2시간 30분이니까 2시간은 헝거게임 제로를 보여주는 거고 30분은 스노우가 바뀌는 과정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제가 안 좋은 얘기만 해서 그렇지 팬분들은 재밌다는 분들도 많았어요. 그리고 원래 원작 소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까도 보니까는 원작 소설이 있는 것 같던데 소설을 보셨거나 소설을 충분히 인지하시고 그리고 재미를 이 시리즈에 느끼신 분들은 작품을 보셔도 무방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처럼 헝거게임에 대해서 많이 잘 모르는 데다가 그리고
그 전 작품들을 못 봤다. 그리고 내가 헝거게임에서 재밌었던 부분들은 배틀로얄 부분이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영화가 만족을 못 시켜줍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헝거게임 모킹제이하고 더 파이널 가면은 이게 배틀로얄이라기보다는 전쟁 영화로 바뀌잖아요. 이게 전쟁물이란 말이야. 그래서 그 양측에서 전쟁을 뭐 기습전을 하고 언론전을 펼치고 그 다음에 뭐 전기를 끊고 막 이런 되게 치밀하게 전쟁 영화로 막 서사를 쌓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앞에만 보신 분들은 배틀로얄이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거든. 근데 이 작품은 그런 시리즈가 아니에요. 그래서 기존의 대중들이라고 하면은 이 영화는 좀 만족을 못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기존의 팬분들은 만족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아쉬워. 그러니까 그런 건 좋아요. 헝거 게임에서 언론에 비춰지는 모습, 출전자들이 언론에 비춰지는 모습을 막 화려하게 꾸며주고 막 출정식도 해주고 뉴스에도 나오고 뭐 인터뷰도 하고 이런 장면들이 계속 많잖아요. 근데 이 시대의 헝거 게임은 이 노래하는 새와 뱀의 발라드에서 이 헝거 게임은 그 사람들을 노예 취급하고 그리고 그 노예 취급하는 거를 한껏 인권을 끌어올리는 역할이 스노우 대통령이 했던 거고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개선이 된다라는 측면에서는 재밌어요. 아무래도 기존의 헝거 게임에서 개선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나오는 거다 보니까 흥미롭죠. 과거의 역사는 이랬구나. 그런 것까지는 재밌어. 근데 그 이유가 문제야. 게임에 딱 들어가자마자 그때부터 뭔가 과거의 모습을 보여준다기보다는 스노우 대통령과 이 여자와의 발라드 그리고 변화에 대해서 많이 보여주는 작품이었기 때문에 많이 이입이 되지 않습니다. 예,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아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점수도 좀 낮아요. 예, 팬분들한테 좀 죄송하지만 헝거게임 노래하는 새와 뱀의 발라드 해봤고요.